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99만 원 불기소 세트 받은 검사들, 증거인멸 들통났다. 시사발전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됐던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와 좀 연결을 시켜서 이번에는 그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 술 접대를 한 인물 중 한 명, 바로 검찰 출신의 정관 이주영 변호사가 라임 수사 담당 A 검사를 비롯 B 검사, C 검사 그들과 물론 1년간 94차례나 이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주영 변호사는 라임 수사 담당 A 검사와 2019년 10월부터 1년간 40여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술 접대가 있었다는 유용주점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지난 4월에도 무려 40분 가까이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을 찾아와서 이제 접견했던 이주영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이주영 본인,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라든가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게 되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옥중폭로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라임 수사 담당 그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검 향응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이주영 변호사에 대해서만 이런 잦은 통화에 대해서 물었고 정작 A 검사에게는 통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술자리 은폐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사 전담팀은 A 검사가 김 전 회장의 폭로 다음 날 휴대전화를 바꾼 탓에 이주영 변호사에게 먼저 보냈던 그 문자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 검사는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깨졌다. 그리고 그 깨진 게 정말 짜증이 나서 집 앞에 있는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정말 황당하고도 궁색한 진술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주영 변호사와 A 검사 그리고 이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세 사람만 불구속 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과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죠.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은 다 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주영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죠. 그리고 기소된 A 검사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이엽 검사입니다. 그리고 박람 회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술 접대 당일 택시 카드 결제 내역과 관사에서 하차한 기록, GPS 기록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시전을 하면서 계속 부인했던 그 검사 B씨가 바로 유효재 검사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다시피 PD수첩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화를 폐기하거나 분실했다라고 하는 날들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16일자 나이엽 검사 휴대폰 폐기, 17일 이주영 변호사 휴대폰 분실, 24일 유효재 검사 휴대폰 분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술접대 의혹 검사 휴대폰 폐기.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 김영란법도 굉장히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을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리고 검찰 측은 이들의 핸드폰 폐기 및 그 교체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저도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어이가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여기에는 이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그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제 증거인멸을 했을 경우 본인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관용이고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는 수사에 착수 전에 그냥 우연히 얻어먹었건 간에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도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이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앞뒤가 다른 윤석열 총장의 모습 허구한 날 봐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죠.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윤석열 총장은 역시나 뻔한
그 결과의 모습, 그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검찰 구성원의 비리가 말과 다르게 용납이 된 것이고 관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이 아닌 처가와 자신의 검찰 식구들만 바로 보는 그저 윤서방파의 큰 두목님으로 그 자리를 아주 뻔뻔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사발전소 후원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시사발전소 채널 우측에 있는 정기 후원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회원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 주시고 기타 정보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제 방법 선택하기. 자동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은행과 예금 주명,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전부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원하시는 결제일과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결제 동의란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 확인 주소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꼭 예금주 실명으로 서명하시고 서명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해피나눔 결제 신청 내역창에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